안녕하세요. 건행머쌈TV 공인회계사 천승호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농지를 상속에 의해서 취득을 하게 되어진다면 관련된 세금이 무엇이 있는지 이 부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은 3단계별로 세금이 등장이 되겠는데요. 농지를 상속에 의해서 취득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 3단계별로 세금이 나타납니다. 자, 먼저 상속에 의해서 농지를 취득하게 되어진다면 취득세 부담해야 되겠고, 그 다음 이 상속에 의해서 취득한 농지를 보유하게 되겠죠. 그러면 보유와 관련된 세금, 즉 재산세를 두 번째로 부담을 하게 되겠고요. 나중에 상속받은 농지를 양도하게 되어진다면 양도소득세를 또 부담을 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상속에 의해서 농지를 취득하게 되어진다면 취득세, 재산세, 그리고 마지막으로 양도소득세를 부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세금을 총괄 정리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상속에 의해서 취득하게 되어진다면 농지를 취득세에 부담을 해야 되겠는데요. 기본적으로 2.3% 취득세 부담을 하고, 또 부가세인 농어촌 특별세 0.2%, 지방교육세 0.06% 해서 총 2.56%의 취득세 부분을 부담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농지를 취득하게 되어지면은 농취증이라고 하죠. 농지 취득 자격 증명서를 받아야겠는데 이 부분은 아닙니다. 상속에 의해서 농지를 취득하면은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 재산세 부분인데요. 재산세 과세 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6월 1일 이전에 상속에 의해서 농지를 취득을 하게 되어진다면 6월 1일 현재는 상속인이 소유자가 되겠죠. 그래서 상속인이 재산세 부담을 하는 반면 6월 1일 이후에 상속을 받게 되어진다면 6월 1일 현재는 피상속인, 아직 사망하시기 전이니까 피상속인이 부담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농지는 토지가 되겠죠. 그래서 토지와 관련된 재산세 납부 기한은 9월 31일까지입니다. 또한 농지는 가장 낮은 세율인 재산세율이 적용이 되는데요. 소위 조율에 의한 분리과세 대상 토지에 해당하는 부분으로서 0.07% 재산세를 부담을 하면 되겠고요. 또 종합부동산세라는 게 있는데, 자, 종합부동산세는 농지는 부담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재산세가 분리과세 대상 토지로 분류가 되어지므로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부담하는 세금이 되겠는데요. 상속에 의해서 취득한 농지를 나중에 양도하게 되어지면은 양도소득세 부담을 해야 됩니다. 토지와 관련된 세금은 가장 중요한 것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느냐 아니냐, 이게 이제 핵심적인 부분이 되겠는데요. 만약에 비사업용 토지로 분류가 되어진다면 일반 세율에다가 10%포인트의 세율을 추가 가산 부담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내용은 8년 이상 제촌 작용한 농지냐 아니냐, 이 부분도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는데요. 요거는 다음 내용으로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이제 어떻게 파악을 하게 되어지냐면, 우선 이 상속받은 농지가 도시지역 바깥에 소재한 경우이냐 아니면은 도시지역 내에 소재한 농지를 상속받은 경우냐, 또한 도시지역 내에 소재하는 농지 같은 경우에는 도시지역이 주상공지역, 즉 주거지역, 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속해 있는 농지인지, 아니면은 도시지역 내에서도 녹지지역 또는
개발 제한 구역 내에 소재한 농지인지 먼저 구분을 해 줘야 됩니다. 자, 상속받은 농지가 도시지역 바깥에 소재한 경우이거나 또는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 개발 제한 구역 내에 소재한 경우에는 돌아가신 분이죠. 피상속인이 8년 이상 재촌 작용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이후에 재촌 작용하지 않아도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습니다. 즉 사업용 토지로 보게 되겠습니다. 하지만 돌아가신 분 피상속인이 8년 미만 재촌 작용한 경우에는 상속 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처분해야지만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것이지, 만약에 5년이 경과한 다음에 처분하게 되어지면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이 되어서 10%포인트의 추가세율을 부담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상속받은 농지가 도시지역 내에 소재한 경우, 그리고 도시지역 내에서도 주상공지역,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 소재한 농지를 상속받은 경우에는 돌아가신 분, 피해상속인 재촌 작용기간과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전혀 관계가 없고 상속 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처분해야지만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게 되겠으니 이 부분 유의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비사업용 토지 살펴봤고요. 마지막 부분으로서 농지 감면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8년 이상 재촌 작용한 농지를 나중에 양도하게 되어지면은 양도소득세 100% 감면을 받을 수 있는데요. 한도가 있습니다. 1년 분치는 1억 원을 한도로 하고 5년 분치 누적해서 2억 원을 한도로 하게 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농지를 상속받은 경우가 되겠죠. 이럴 경우에는 상속받은 사람, 즉 상속인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재촌 작용하는 경우하고, 자, 상속받은 다음에 상속인이 근무상 형편 등으로 인해서 재촌 작용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재촌 작용하지 않는 경우요, 이렇게 두 가지 사례별로 나누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농지를 상속받은 다음에 상속인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재촌 작용하는 경우에는 돌아가신 분, 피상속인의 재촌 작용 기간을 합산을 하여 8년 이상 여부를 따집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돌아가신 분, 피상속인의 재촌 작용한 기간이 8년이 안 됐을 때 8년 미만인 경우에 유리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예를 들어서 피상속인이 재촌 작용한 기간이 만약에 6년입니다. 그럼 2년만 더 채우면 되잖아요. 그래서 상속받은 사람, 상속인이 1년 이상 계속하여 2년 이상, 2년 정도 재촌 작용하게 되면은 8년 이상 재촌 작용에 해당이 되어지니 100% 양도소득세를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상속받은 농지를 상속인이 재촌 작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서울에서 계속 회사에 근무해가지고 농사 지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상속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농지를 양도한다면 피상속인 돌아가신 분의 재촌 작용 기간을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는 돌아가신 분 피상속인의 재촌 작용 기간이 8년 이상인 경우에 유리한 전략이라고 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8년 이상 농사 지으셨다. 근데 상속받은 사람이 근무상 이런 형편 때문에 계속 농사를 지을 수 없다 라고 한다면 상속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농지를 양도하게 되어져도 100%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추가 고려할 사항 좀 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농지가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 개발 제한 구역 내에 있는 농지이거나 도시지역 바깥에 소재한 농지 같은 경우에는 감면 대상이 되어지는데, 도시지역 중 주상공지역,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내에 소지하는 농지 같은 경우에는 감면이 배제가 됩니다. 감면을 받을 수 없게 되겠어요. 자, 그리고 처음에는 도시지역이 아니었다가 행정구역 개편상으로 인해서 도시지역으로 편입될 수 있죠.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3년이 지난 경우에는 감면이 배제가 됩니다. 즉 3년 이내의 농지는 감면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되겠고요. 또한 2016년도에 도입된 개정된 세법이 있는데요. 자경기간에서 제외되는 경우, 즉 아무리 내가 직접 자경을 했다 할지라도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연 사업소득 금액 또는 연 총급여 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내가 아무리 직접 농사를 지었다 할지라도 인정받지 못합니다. 자경기간에서 제외가 됩니다. 또한 2020년도 이후부터는 복식부기 의무자인 경우에도 자경을 인정받지 못하니까 이 부분 유의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 오늘은 농지를 상속받은 경우에 어떤 세금이 적용되는지 그 관련 세법 규정을 총괄 정리를 해 드렸는데요. 역시 오늘 내용도 여러분한테 많은 도움이 되셨길 하는 마음이고요. 다음 컨텐츠는 더 좋은 내용, 즉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관련된 세금 규정을 한번 또 정리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부분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